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요 확정이나 다름없어요. 확실한 거는 하남이죠. 하남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GTX D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아직 있진 않아요.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 됐냐면은 작년에 2019년 10월인가 10월 31일인가 그때에 광역교통 비전 2030 거기에 GTX D 노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라든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용역을 맡겨서 과연 타당한가 중간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9월 16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뭐 하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부천 여기에 있는 시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간담을 해서 중간 용역 보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간 결과 발표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철도를 할 때 BC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는데 그거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서 BC 분석이 1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고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1.0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을 해보자. 우리가 이거를 철도망 계획에 넣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철도망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GTX D 노선 확정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요 확정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넣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한 8량 정도의 차량이 이제 되고 출발해서 종점까지가 한 40여 분 정도 걸리는 걸로 뭐 하남에서 인천으로 갈지 아니면 김포로 갈지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그 구간 정도가 한 40여 분 정도로 이제 구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타당성을 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구상을 해서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수립한 다음에 착공, 준공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목표 연도가 2030년도인데 제가 볼 때는 2035년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생각을 하겠죠. 아니 지금 2030년, 35년에 있는 뭐 GTX D 노선을 호재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를 한 게 그 역이 생길 때는 그 역이 생기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했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거나 타당성 재조사를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하거나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하거나 이 단계가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 이 집을 기다리고 이 호재를 누리기 위해서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갈아타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속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천시 자체의 지방일보예요. 인천시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천시 원래 이제 노선 자체를 하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BC 분석이 요것도 건의할 예정인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요거랑 그다음에 김포랑 연결되는 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건의를 해보겠다. 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이 큰 거는 두 개의 노선이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게 이 청라라든지 영종의 하늘 도시 그러니까는 운정지구죠. 그 지역 자체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희박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숨구멍을 넣어주면은 조금은 가격은 움직이겠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좋은데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김포 요런 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김포의 교통이 확 좋아지면은 굉장히 가격들은 또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동시건설 추진한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인천의 입장에서의 얘기인 거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진행이 된다면은 하남이죠, 하남.
저는 하남에서 이 교산역이든 사창역이든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여기도 3호선이 결정되고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는 없어요.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수혜 지역은 하남인데 이 하남에서도 기존 주택의 수혜 지역은 저는 이 하남시청역 주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교산 신도시로 연결되는 라인이 형성이 되면요. 이쪽도 수혜 지역, 간접적인 수혜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이 풍산동하고 신정동이죠. 학원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5호선도 들어오고 이제 3호선이든 뭐든 들어올 수 있는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라인을 타고 GTX D 노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가격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지금 조금 둔화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되게 작아졌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격들은 많이 올랐는데 뭐 신장동이라든지 풍산동에 뭐 신축까지도 비롯해서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좁아졌어요. 2억대로. 원래 3억대인 데가 있었는데 2억대로 좁아진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 제가 뭐 세부적으로 얘기는 해주지 않겠지만은 여기 이제 뭐 신장동이라든지 이제 덕풍동 주변 이런 지역에 어느 정도 그 풍산동이죠. 풍산동, 덕풍동, 그 다음에 신장동 요 지역에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남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저는 이제 상업 지역을 연결하면 천호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충 나온 거 보니까는 고덕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여기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건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지 거의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하남 쪽은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고덕인데 여기도 이미 가격들이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하남보다는 큰 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잠실 쪽이라든지 분명한 거는 삼성에는 무조건 연결이 돼요. 삼성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당으로 갔다가 사당에서 이제 구로 쪽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금까지 구로라든지 아니면은 이 구로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일자리예요. 여기에 연결되는 게 D 노선의 메인이에요. 사실은 메인인데 요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고 그냥 들판 같은 데가 있고 그냥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냥 운동장 있고 그냥 쭉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 아파트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 보면 춘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여기 춘희역에서 신중동역까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월동이라고 있어요. 여월동에 지금 가격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도 같이 조금 동반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이 조금 좁아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도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 들어오면요 제가 가능성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B 노선도 들어가고요 이제 만약에 되면은 D 노선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금 여지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그 D 노선이 들어오면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 노선 같은 경우도 뭐 용산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가 그거예요. 종합운동장 일원의 역세권 융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제 진행 단계를 보면은 2024년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가 운동장이거든요. 여기가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들도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제 신축 주택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여월동이 있고
요 바로에 춘희동이 있으니까는 이 동네 자체가 일대 깨끗한 동네로 변모를 하면서 역세권,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7호선으로 뭐 두 클릭 정도, 두 번 정도는 가도 돼요. 춘희역이라든지 신준동역까지도 여기에도 가능성 있는 가격의 상승 여력이 저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지만은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노후된 공단이 있긴 있어요. 준공업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주변에 있는 입지의 수요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천의 대장하고 계양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일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검단까지 가서, 검단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검단이 안 보이는데 지적도로 보면은 여기가 검단이죠. 검단까지 가서 한강 신도시 뭐 장기역 쪽이나 뭐 이런 데다가 꼽히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인천이 이번에 그 BC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청라까지 가서 운남지구 정도까지 가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종합운동장하고 3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 대장지구랑 계양지구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대동소이한데, 이게 이제 김포로 가느냐 아니면은 청라로 빠지느냐, 영종도로 빠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